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 K주가 결국 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분 문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를 벌였는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겁니다. 인보사 주사제를 투여했던 환자들은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해 오셨는데 이번 예. 식약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 건이 허가 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더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미국 제품에서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됐는데 그 이전에도 논란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까? 원래 2017년 처음에 이 약이 허가 시판될 당시에 효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비싼 진통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너무 고가여가지고 사실은 그런 고가의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한 번 주사를 맞는데 7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니까요. 예. 실제로 뭐 그와 관련된 효능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상 시험 3상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네.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재생 효과는 없고 통증 개선 효과만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제2의 황우석 사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황우석 사태 때도 이제 사실은 논문 조작을 통해서 있지도 않은 네. 배아주기 세포를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연골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네. 유전자 조작 연골 세포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일부 있다면은 황우석 네. 사태는 논문 조작이었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3천 거의 700명 가량의 환자들에게 시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사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 세포를 만드는 성장 촉진 유전자 이게 만들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 발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성장 유전 인자가 들어간 연골 세포는 없고 네, 사실은 이제 태아 그 신장 세포라고 하는 293 세포라고 하는 이제 종양을 유발할 네. 거기다 우려까지 있는 이 세포만이 발견됐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롱사 자체도 애초부터 이 세포가 바뀐 걸 자기들도 몰랐다고 네. 할 정도니까 사실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기들도 몰랐다고 하는 코오롱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하면은 사실상 상당히 이제 죄질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코오롱도 문제입니다만은 식약처 검증 책임 분명히 있고요. 허가를 내준 기관인데 책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번도 교차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이걸 위탁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17년간 사실은 이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고요. 그리고 또 2017년에 허가 당시에도 그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한 몇 년 정도 더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많이 있었는데도 사실은 위원 교체 같은 걸 하면서 이거를 좀 강행 처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시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되는 것처럼 예. 이미 뭐 주사제는 투입이 된 상태에서 이걸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양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 환자들을 잘 추적 관찰해서 사실은 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약품안전처는 코롱에 사실은 이 3,700명의 환자를 이렇게 추적 관찰하고 그 이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품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약품 그 안전원에 데이터만 모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나서 가지고 이 환자들을 코호트라고 해서 이제 네. 저희가 어떤 일정 군집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군집으로 모은 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을 연계를 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자의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이 세포주가 바뀐 것을 코롱 측이 이미 알았을 정황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게 이 세포가 증식을 빨리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많이 조사해서 사람 몸에 주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세포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거의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방사선을 많이 조사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세포가 몸에 들어가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식약처 발표의 일부는 믿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종양 유발 세포들의 특징상 한 수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증식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증식이 빨리 네. 이루어지는 세포이다 보니까 아하. 거꾸로 방사선을 조사해서 증식 능력을 거의 소멸시킨 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신장 세포가 무릎에서 지금 빠르게 증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방사선을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제 암 환자한테 방사선을 조사해도 모든 암 세포가 다 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포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44일 정도 있으면 다 네. 사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식약처 보고인데, 그 중에 뭐 몇 개라도 살아남아서 계속 만약에 증식을 하게 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수년이 지나서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 사무처장께서는 식약처의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도 촉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약처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책임을 면할 수 없고요. 뭐 공범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뭐 규제 부처로서 사실은 이 약을 시판 허가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번에 또 이 사태가 3월 29일에 그 코롱이 사실 자발적 네. 중지를 하면서 먼저 발견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된 이후에도 지금 거의 한 2달 가량을 사실은 시판 그 허가를 취소하지 못하고 계속 이 조사가 좀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왜 이렇게 미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미뤄져 오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2차적인 피해자들도 발생을 했고, 초기에 또 한 7일 정도 늦춰지면서 27명가량이 지금 주사를 더 맞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늦장 대응과 초기 이제 시판 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3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 설사약과 관련해 가지고 품목이 허가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다 시판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약은 정장제라고 저희가 이제 지사제 네. 역할을 하는 그런 유산균 제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런 이제 태아 신장 세포가 들어있는 세포 치료제와는 안전성에서는 이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제 몸에 유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이제 한 15년간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 244명 어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요. 나머지 3,400여 명의 환자도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소송이야 소송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걸 뭐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는 상태고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식약처가 이야기한 거는 코롱이 이제 3,700명 추적 관찰하겠다고 네. 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서가지고 사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좀 책임을 좀 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환자분들에 대해서 코롱이 사실은 이제 뭐 양심적이고 좀 도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진료비라든가 그 약제비를 전액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송을 걸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본인들이 이제 그 처음에 허가받았을 때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주들도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허위 사실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송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고 환자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투여를 받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판 허가 과정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을 네. 때는 이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허가를 했다라는 그 명성과 이제 그 어떤 그 스폰라이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 국제적으로 이 약품이 시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좀 꼼꼼하게 이런 약품의 시판 허가, 그다음 임상 시험의 허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은 이제 좀 독립적으로 규제 부처로서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당히 이제 그 뭐 제약 기업들이나 의료기기 기업들의 어떤 규제 완화 압력에 좀 예. 굴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제 미국의 FDA 수준으로 안전성만 정확하게 평가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조금 더 강화되고 재편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